모닝 프레지던트. 아이고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 우리 이나 씨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늦잠을 자는 바람에 불참을 해서 부득이하게 이제 저희 둘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중간에 또 좀 잘생긴 분이 한 분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잘생긴 이명박 씨가 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뭐 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 복장은 저기 해변으로 가요 복장입니다. 네, 오늘 뭐 산에 갔다 오듯이 예. 좀 해봤습니다. 해변으로 가요 복장인데 수박 장사 복장이야. 예, 수박 장사라도 하면 좋겠네요 요즘에. 야, 근데 그거 아세요? 나이 드니까 네. 바닷가 안 가게 되죠. 아니 뭐 저는 뭐 아직은 모르겠는데 아직 가요? 원래 캠핑을 잘 다니는데 예. 올해 뭐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다니고. 네. 보통 어릴 때는 보면 이제 우리 바다 가죠. 바다 많이 가잖아요. 그다음에 늙으면 계곡 가고. 늙으면 계곡 가고. 주로 계곡파? 해변파? 저는 해변파인데 아직도 해변파. 해변파인데 계곡이 좀 낫더라고요 점점. 그렇죠. 저는 겨울에 네. 해변 가서 서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하기 어려울걸요. 속초 양양 쪽에 그래요? 겨울에도 해요. 오. 슈트 입고 하는데 근데 건강에 그렇게 좋대요. 그건 몰랐습니다. 이게 슈트가 주는 압력과 그다음에 내가 운동을 함으로써 생기는 몸의 열 이런 것 때문에 몸에 있는 노폐물이 이 땀으로 쫙 빠져나와 버립니다.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뭐 아직 못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예. 언젠가 우리가 아니 뭐 삶의 여유만 있으면 언제든 하면 좋죠. 여유를 좀 가지겠습니다. 예. 네. 프레지던트 TV 잠시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은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볼까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도쿄올림픽에 참석해서 스가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다가 취소됐죠. 그 부분하고. 네. 두 번째는 또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결국은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순간인가요? 그렇죠. 예, 그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민주당 경선이 5주 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10월 10일까지로 됐는데 이 과정에서 보니까 TV 토론도 없고 뭐 다른 정치적 행사가 없으니까 멱살 잡고 그냥 싸우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진단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이 도쿄올림픽 때 방위를 하려고 했다가 월요일이죠. 19일 오후 5시에 전격적으로 가시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경위는 잘 모르겠고요. 네네. 저는 사실은 방위를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게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그 이명박 정부 말기에 기억하시겠지만 갑자기 독도를 가는 바람에 완전히 이게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죠. 완전히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여러분들 혹시 옛날 김영삼 대통령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벼랑간에 버르장머리를 고쳐놓는다고 저걸 해버렸잖아요. 무력 시위를 해버렸잖아요. 독도 인근에서 무력 시위를 했는데 이게 모든 국제관계라는 게 단계가 있잖아요. 뭐 항의, 대사소환, 그다음에 대사 철거, 상대방 국가에 있는 대사관을 뭐 철거하고 뭐 무력 시위하고 뭐 선전포고하고 이런 단계적 대응이 있는데 어느 날 김영삼 대통령이 저놈의 새끼들 버르장머리를 고쳐놓는다고 그냥 무력 시위부터 하는 바람에 스타일이지. 그러니까 그 다음 수가 없는 거죠. 무력 시위 다음에는 선전포고인데 선전포고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외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뻘쭘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외교적으로는 아주 큰 다음 수가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벼랑간에 갑툭튀 독도를 가는 바람에 저는 뭐 그거를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거죠. 실효적으로 우리가 독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굳이 독도 문제를 갖고 싸울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교역 때문에 문재인 정부 내내 일본하고 안 좋았잖아요. 그 덕분에 우리가 소부장이 우리 국내 산업으로 소재 산업 부품 장비 확실히 컸다. 이거는 뭐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래도 이웃 관계의 국가끼리 뭐 싸우지라는 게 이렇게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일본이 요즘에 사면초가에 몰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방역도 문제, 올림픽도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입지와 이런 것들까지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보니 서로 간에 좀 조금만 마음을 열고 좀 예의를 갖췄으면 좋았을 텐데 그 15분짜리 정상회담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상대국 대통령이 갈 명분이 안 서버린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죠. 싶습니다. 뭐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가려고 했던 거는 일본 관계를 좀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그렇죠. 측면이 이게 사실 미국의 압력이 있었겠죠. 미국이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 그렇죠. 싸우는 거에 예, 대해서. 미국의 압력이 있었겠죠. 네.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핵심적으로는 일본이 예. 이런 것 같아요. 올림픽의 이제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예. 흔히 하는 이 폼 나게 하려면 외국 정상이 와야 된다. 와야죠. 와야 된다.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이 자국의 이제 선거도 있고 한 자국 정치 상황에서 그렇다고 한국을 대접해주기는 싫다. 이런 수준에서 저는 잔머리를 굴린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그 공사 발언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예, 알죠. 예. 아니, 말하기가 참 좀 입에 담기는 그런데 예, 참 일본 군대 이름인데 사실은. 근데 원래 예. 그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미국이나 그러니까 서구 쪽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K 방역이 굉장히 이제 야 본받을 만하다 이런 게 되는데 일본의 정서상 우리 K 방역 본받을 만해라는 말을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예. 그런 것도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라는 사람이 물론 뭐 언론사와 인터뷰를 사석의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당연히 사과해야 되고 사실은 이거 해임건이에요. 해임건. 그럼요. 해임건인데 이 해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공사가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는 공사를 제도를 잘 안 두는데 예. 대사 바로 밑에거든. 그렇죠. 대사 바로 밑에 급인데 이해했는데 일본 정부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무시한 거예요. 예. 무시한 거고 예를 들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방위를 하면은 일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숙이고 들어왔다 급한 마음에 아마 이렇게 언론이 호도를 했을 거예요. 자국에서의 선거를 유리하게 그렇죠. 하기 위해서 그런 좀 예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이 상황이 안 된가. 네. 뭐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니, 저도 뭐 그래서 안타깝죠. 어쨌든 문재인 정부 끝나기 전에 일본 관계를 어느 정도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게 기회가 이제 없어지니까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이런 게 아니라 아이고 참 안타깝네. 이거 풀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데 일단은 이 동북아에서의 한미일의 안보 협력 체계 문제.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우리 소부장이 독립됐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문제에서 이 무역 마찰에 이런 불편한 것들은 한국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수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을 풀기 위해서 참 대통령도 굉장히 참 가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소재 관련해서는 일본으로부터 많이 독립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계 문제는 좀 남아 있어요. 그렇죠. 기계 문제 그렇죠. 예. 장비 문제. 장비 문제가 장비 문제. 상당히 남아 있고 그다음에 부품 어떻게 할 거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깔끔하게 예를 들면 이 경제라는 게 세계 경제라는 게 현대 자동차 아닙니다. 예. 세계간 상호간의 영향력을 다 미치게 돼 있는데 어느 한 나라와 완벽하게 단절한다는 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치적인 푸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거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겠냐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현대라는 표현보다 우리 시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현대 자동차. 한다이. 한다이. 예. 한다이 안 한다이.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현대 자동차도 생각보다 매출이 잘 나가더라고요. 예. 예. 우리나라가 어쨌든 기술 이런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사회가 상당히 창의성이 부족한 국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주입식 교육을 받았는데도 그런데 기술은 몇 개 분야 내에서는 아주 뛰어난 게 있고 다른 분야에서 너무 안 되는 이런 게 있고 참 이걸 어떻게 진단해야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주장합니다만은 이제 선진국이면서 민주주의를 이룬 몇 안 되는 나라, 몇 안 되는 나라가 아니라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민주 선진국 그러면서 또 안전한 나라, 복지가 자리 잡은 나라. 진짜 미국 같은 경우는 민주 선진국이지만 안전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싱가포르 이런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민주주의는 아니거든. 선진국이라고 안 하죠. 우리나라만 선진국이라고 그러죠. 그런가? 싱가포르를 어느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그럼 일본은 선진국이 아니에요? 일본은 선진국이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들은 외국에는 거의 없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껌도 안 뱉는 나라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억압하던 시절에 모델 이름이 이제 싱가포르였던 거지. 아니 그 공원 코딱지만한 공원에서만 데모할 수 있는 나라가 무슨 선진국이에요. 일본은 선진국인데 민주주의는 글쎄. 근데 그건 독특한 일본만의 이 정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
그 이토 히로부미가 그 영국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에서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우리는 신민이 필요하지 시민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고. 그래서 독일 시스템을 많이 도입했다 이런 건데. 그렇죠. 저는 그 일본의 시민 사회가 굉장히 이상하게 그 경제력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약한 측면 하나. 두 번째는 지금도 가면 일본은요. 뭐 최근엔 제가 못 가봤습니다. 몇 년 전에 가봐도 이른 시하는데 가면 경찰이 허리띠를 딱 잡잖아요. 예. 반항을 못해요. 아 그래요? 예? 야. 일체 반항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았으면 막 약간의 난리 나지. 실갱이가 있을 난리 텐데 나지. 예. 응? 딱 잡았는데 꼼짝 못하고 잡혀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민중을 집해느냐 이러면서 근데 일본의 소위 말하면 이 천황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일종의 신격화된 그거가 갖는 신민으로서의 자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본 정치에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체제에서 일본 정치가 잘못 출발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55년 체제가 이제 자유당하고 민주당이 합쳐지면서 네, 자민당. 이 보수 집권 완전 체제가 된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 영국이라든가 미국에서 존재했던 리버럴이 그 보수로 완전 투항해 버린 거예요. 네네. 투항해 버리고 이제 좌파가 등장 있잖아요. 그죠? 사회당이 존재하는데 사회당이 생각보다 굉장히 그 체제 부정적인 사회당이 네. 일본에서 존재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중도 리버럴한 이 시민사회 세력이 형성되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적군파 사태 일어나면서 그쵸. 완전히 이제 보수 일변대가 되고 네. 그다음에 결국은 보면은요. 일본에서 야당이 집권해 본 게 사회당은 끝까지 집권을 못 해요. 못했죠. 민주당이라고 이제 무라야마가 예. 시절에 잠시 집권을 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 영국식 정치 체제가 이식된 곳에서의 리버럴 성향 정당이 존재해야 되는데 네. 일본이 그게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 흔히 하는 이 민주당 계열이 리버럴 계열이라고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한편으로 보면 이제 정당 체계 자체가 이 좌파가 없이 오른쪽에서 이제 리버럴과 보수가 있는 체제로 형성됐다는 비판을 받게 되지만 네. 이제 한국과 일본은 이제 그런 차이점인 거죠. 예. 일본 정치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수준 없죠. 예. 좀 슈퍼챗 이런 거 우리 쏘고 그런 거 없습니까? 우리는 생방송만 쏘는 거고.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녹화 방송은 안 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생방송 해야 생방송 되겠네요. 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에 이 정도 이야기하면 슈퍼챗 쏴주세요. 예, 거의 웬만해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는 5차 재난지원금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박스트라다무스라는 제목을 한번 달았기 때문에 네. 예언을 해야 됩니다. 네. 자,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만약에 그 분위기가 왔다면 홍남기가 잘려야죠. 지금 만약에 전 국민 준다 그러면 홍남기 나가야 되는데 저는 집권 거의 말기에 들어온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를 포기하면서 새로운 경제 지정을 짤 가능성은 제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큰일 났네. 저는 그럼 이렇게 할게요. 네. 안 주면 민주당 집권 못 한다. 근데 재집권 못 한다. 저는 제 생각에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상 경제 수장을 한 8개월 남겨놓고 바꾼다?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야, 심각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8개월 남았나요, 우리가? 6개월. 우리 저기 8개월 정도 남았네요. KFC도 심각한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안 주면 집권 못 한다. 재집권 못 한다. 그럼 이거는 근데 글쎄요. 저는 어쨌든 전 국민 지급이 맞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는데 지금의 기조로 봤을 때 만약에 준다라고 하는 건 홍남기 보고 나가라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저는 아니라고.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여론조사하면 찬반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한 60% 정도 나올걸요? 아니야. 그럼요. 최근 여론조사는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그래요? 그건 못 봤는데 예. 자치단체장들 있죠. 226개 자치단체장. 예. 197개가 자기들끼리 주고 있죠, 그죠? 아니 전체 지급을 요구했어요. 근데 전체 지급을 지난번에 1차 때 반대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선별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전체 지급으로 돌아서는 이유가 너무 길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 네. 물론 이제 응답하지 않은 층이 많은데 네. 80%만 줘야 된다가 40, 한 4, 5%. 네. 그다음에 전 국민 줘야 된다가 한 40%. 뭐 오차 범위 내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요. 이거 관련해서 이미 정치화됐다는 이야기예요. 정치 투쟁화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60-70% 이상이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40% 가까이가 80%만 줘도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이슈가 이미 정치화됐다. 여야의 정쟁 이슈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정쟁 이슈가 된 전선 이슈에서 네. 질 때는 저는 정권 뺏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야, 근데 어쨌든 저는 그까지는 생각은 못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상 절대 안 줄, 그러니까 홍남기를 교체하면서까지 더 큰 무리수를 두진 않을 거다. 네. 홍남기가 교체 안 되면 송영길이 교체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판이 그렇게 들어가네요. 그렇죠. 지금 실제로 이제 뭐 우리 엄문호 소장님이 계시지만은 저도 이제 대충 흐름을 읽어보면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치고 네. 그다음에 이준석 당대표 되고 네. 하면서 윤석열 현상 일어나고 하면서 꾸준히 민주당이 여론에서 밀리는 수세적인 상황. 네. 민주당은 조국 장관 문제, 그다음 부동산 문제 늘 사과와 성찰만 하다가 최초로 공세적인 이슈를 만들어낸 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에요. 이거를 이제 이준석 대표를 만나가지고 이 송영길 대표가 업어치기 한판 해서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놨는데 이걸 지금 다시 청와대나 정부에서 뒤집어 버린다. 전선의 와해예요, 완전히. 그러면은 지금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제 예언이 틀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다고 박스를 남았으니까 각자의 입장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와, 저도 좀 준다 하려고 했는데 KFC가 자신 있게 안 준다 이러니까 말을 못 하겠네요. 저희가 이제까지 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내기를 하고 내기에 상응하는 결과를 영상을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기를 산 흔적, 예, 또 고기를 뭐 샀든지 밥을 샀는지 흔적, 돈을 걸든지. 돈을 걷는지 흔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자, KFC는 안 준다, 저는 준다. 예. 자, 그럼 이거는 뭐 내겨놓을까요? 뭐 하죠? 이걸 도박으로 걸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계좌로 된다 안 된다 쏴갖고 배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거 걸렸는데. 시스템 안 돼요, 이거. 현행법에 걸려요. 그렇습니까? 도박으로 걸립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 시원한 맥주 내기로 어떻습니까? 예, 안 좋습니다. 시원한 여기 바로 밑에 수제 맥주 가겠습니다. 예. 자, 맥주 내기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준다, 안 준, 깨박혔네. 뭐 하여튼, 예. 자, 내기가 성립됐습니다. 실제로 그 17일 날 여야 당정협의회에서 네. 이준석 대표가 제안했던 중소상공인들 두텁게 희망자금 두텁게 주는 거는 이미 합의가 됐어요. 예. 9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줄 수 있다라고 당정협의회에서 합의가 됐거든. 네네. 그럼 이제 재난지원금이 남은 건데 이거 꼭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라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싶은. 그러니까 그럼 사실 바람은 KFC는 본인 내기에서 져서 맥주를 사주고 싶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방송을 보는 우리 시청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압력을 좀 많이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경선이 5주간 연기되면서 네. 지금 네거티브가 격화되고 있는데요. 네. 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론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평론가는 아니고요. 저는 그냥 아는 대로 떠드는 사람이니까 평론가라. 떠드는 사람 입장에서 원래 경선은 진흙탕에서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진흙탕 속에서 티끌 하나 묻지 않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연꽃이 거기서 피어난 거죠. 경선이고 경쟁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네거티브의 상징처럼 돼버린 그 군 미필 그 이미지는 좀 과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떤 사람이 의문에 뭐 누구 말대로 부동시로 빠졌다 이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명백하게 장애 판정을 받아서 빼진 걸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싹 빼서 마치 군필 여당 처음엔 이랬어요. 군필 여당 미필 야당에다가 이재명을 넣거든요. 그래요? 야당으로 넣어놨어요. 쫓겨났어요. 근데 그게 비난을 받으니까 다시 고친 게 그냥 이재명 빼고 군필 여당 그래서 그러니까 군필 원팀 그래서 뭐 여당 안보 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도 있고 이제 적통 이야기도 저는 사실은 좀 불쾌했어요. 적통 무슨 뭐 조선시대 왕조에 무슨 적통이 있어요. 아니 제가 보기에 이 적통은 네. 이재명인 것 같아요. 저 이재명 편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적통이에요? 왜 적통이라고 하면 민주당의 적통은 진보개혁 정체성이 적통이에요. 저는 특히 뭐라고 합니까? 특정 정부에서 내가 한 자리 했다. 누구에게 낙점받았다. 이걸 가지고 적통을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우리 내부에 있는 귀족주의고 기득권 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못된 얘기죠. 실제로 저같이 이
찬바람, 뜨거운 바람 맞아가면서 풍찬 노숙한 네. 20년을 민주당 지킨 사람이 적통이지. 예. 좋은 자리, 한 자리 높은 자리였다고 적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실제로 보수 정당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거기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진짜 적통은 노무현의 적통은 누구냐? 만약에 얘기한다면 김두관이다. 아니요, 죽을 때까지 떼그러 받고서 지역주의에 도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적통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나는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국무총리했으니까 내가 적통이고 장관했으니까 내가 적통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방식이라고 보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인재도 DJ가 데리고 왔단 말이야. 그렇죠. DJ가 데리고 간 필요에 의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네. 데려왔는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기회주의자는 제휴의 대상일 뿐이지 그 사람이 핵심 정체성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민주당의 정체성은 우리 서민 대중과 함께한 이 풀뿌리에서부터 성장한 이 진보 개혁의 정체성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귀족주의적인 발상들 정말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네거티브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네거티브도 정치의 본질적 현상이거든. 다 해야죠. 예. 근데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정치를 보는 시각이 하나는 이 국민들이 비전으로 봐요. 저 사람 얼마나 일을 잘할 것인가, 네. 정책 비전, 뭐 국가 비전 이런 거 본 게 있고, 두 번째는 게임으로 봐요. 누가 올라가네, 뭐 윤석열이 뭐 사실 아무 비전 없지만 게임의 논리, 반문재인이라는 게임의 논리에서 제3지대가 가능한 게임의 논리에서 재미로 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여당 경선이 비전을 통한 비전에 대한 네거티브는 없어요. 소득, 기본소득 잠깐 예. 이야기하다가 쑥 들어가고 이제는 뭐 사생활 검증만 남은 거야. 예. 이게 굉장히 좀 문제겠죠. 그러니까 그 기본소득이 약간 논란이 이루어진 걸 보면 전에도 제가 표현을 뭐 페북에 쓴 건지 여기서 말씀드린 건지 모르겠는데 칠복이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최진사 댁 셋째 딸이 내 거라고 다 떠들고 다녔는데 어느 날 결혼 안 했어? 아니 그날 고은보가 그 여자가 고은보다 그러니까 야 난 청혼도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곤란스러운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밌네. 저는 그 표현을 잘못했다고 봐요. 예. 나는 공약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한 건 표현의 실수다. 왜? 아니 이미지가 기본소득이 이마에 이렇게 주홍 글씨처럼 박혀 있는 사람이 나는 그거 공약도 안 했다. 아직 공약도 발표 안 했다라고 표현한 건 아니고 제가 이 대권을 막상 준비해 보니 다른 것도 더 중요한 게 있더라.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해서 이거를 지금 제가 진중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야지 난 공약도 안 했는데요 이래버리니까 너무 가볍게 보였고 국민들은 그걸 들은 국민들이 뭐요? 이재명이 기본소득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이제까지 지지한 이유가 그건데.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된 거죠. 이재명 후보님 실수하신 겁니다. 네, 그건 실수한 거예요. 왜? 칠복이하고 셋째 딸하고 결혼할 거 다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난 청혼도 안 했다 해버리면 칠복이가 나쁜 놈이라고 그러죠, 다들. 우리 KFC가 구수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저는 좀 영어를 써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이 정치는 익스펙테이션 게임입니다. 기대 게임, 예상 게임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이다. 저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예측하는 재미에 부응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지사가 좀 실수한 측면이 있다. 그건 실수한 거죠. 저도 차라리 동의합니다. 내가 막상 대통령이라는 엄중한 자리를 준비하면서 엄중한 자리야 또. 중요한 자리죠. 네. 이 중요한 자리를 고민해 보니 국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정책이 훨씬 더 중요함을 새롭게 느껴서 지금 정책을 재조정 중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사실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랬을 텐데 모르겠는데요 이래버리니까 그냥 집중 화살을 맞은 거죠. 옛날 갑자기 심연에서 예.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렇게 돼버린 거죠. 네. 그 검증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네.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 네. 두 번째는 실력, 네. 세 번째는 도덕성이다. 네. 정체성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늘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 시기의 정체성은 이 보편적 복지와 경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 뉴딜 같은 네. 이게 사실은 민주당이 흔히 하는 이 리버럴 민주당이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100년 동안 해온 정체성의 네. 기본이에요. 네. 이것에 대해서 맞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후보들 과연 민주당다운 후보인가? 우리 민주당 후보 뽑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검증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실력입니다. 실력은 총리 했을 때든 도지사 했을 때든 또 어떤 이제까지 정치하면서 검증된 부분들 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실력 검증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도덕성 검증은 저는 조금 구별을 해봤어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증해야 된다. 네. 두 번째 사생활 부분에 있어서 거짓말에 해당되는 것도 분명히 검증해야 된다. 사생활 중에 일부 거짓말도 있죠. 뭐. 근데 거짓말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성향이 거짓말이냐 아니냐보다 사생활에 대해 자체에 대해서 자꾸 하는 거는
너무 좀 고루하고 유교적인 그런가요?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거는 합의하지 말고요. 예, 예, 그럼 예. 세 번째 네. 이제 도덕성 부분에서 실수에 대해서는 검증할 것이 없다. 그럼요. 사과하면 된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저는 제일 기분 나빴던 게 그것에서 음주운전 네.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 문제 이야기 들고 나왔을 때 그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음주운전 한 사람은 앞으로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겠다 했다면 정확하게 이렇게 했어요. 이재명 후보 사퇴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저는 굉장히 좀 비겁한 방법으로서 이야기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실은 과거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불륜의 엄중한 잘못입니다. 네. 사과하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은 네.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98년도 전까지는요. 예. 경찰들이 다 봐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98년 그러니까 99년 이후에 한 거는 사실은 상당한 단속이 있었고 네. 99년 이전까지는 동네에서 다 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그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젊은 시절부터 출세해서 네. 승용차 뒷자리에 앉아서 다니던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런 현실들을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를 제안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을 주도한 민주당이 했던 것들의 이 법률적 행위들에 대해서 오히려 훼손시키는 이걸 정쟁으로 이용하려고 했어? 네. 라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검증 부분, 네. 네거티브 부분 굉장히 정리를 잘한 것 같아요. 예. 하나 합의 안 됐습니다. 사생활. 사생활은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 그거 뭐가 따지냐 그걸.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 저는 거짓말일 때는 검증해야 된다. 네. 자, 요 차원으로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우리 대통령 방일 문제와 재난지원금 문제를 이야기했는데요. 네. 재난지원금 문제 우리가 네 4개가 개가 걸렸으니까 걸렸죠. 4개가 걸려 있고 걸렸습니다. 예. 꼭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꼭 지켜봐 주시고요. 그때까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알람 중에 알람 중에 예, 알람 꼭 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